광주매일신문 애독자 광주매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유정 새해를 맞아 지역 경제 현안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해보는 신춘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나오신 대담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명종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범 첨단 산단 경영자협의회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새해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이 국내 경제 물론 지역 경제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올해 지역 경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이 본부장님.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저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잖아요. 그래서 대외 여건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좌우되는데 사실은 이제 미국이 신행정부가 들어서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또 미국이 또 금리도 또 올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1년에 지금 뭐 내년에 올해 3번 올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도 좀 잘 모르겠고 또 중국하고 미국하고 또 이게 또 좀 이렇고 그래서 이게 불확실성이 좀 많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리 경제 상황도 조금 좀 정치 상황도 막 이렇게 얽혀 있어서 좀 안 좋고 AI도 있고 또 기업의 구조조정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 사실 투자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BSI라고 있는데 그게 보면 100 이하로 내려가거든요. 100을 좀 넘어야 좋은 건데 100을 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투자도 안 되죠. 또 소비 부분이 우리 소비가 이게 우리 그 국내 총생산의 50%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수가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소비가 또 잘 안 되는 게 이게 가계 부채가 또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국회 보고할 때 보니까 1% 오르면 9조 원 정도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소비가 그만큼 또 안 되거든요. 또 노령화돼 있으니까 이제 이게 좀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노인들이. 그러니까 또 이게 소비를 좀 안 하시고 소비가 어렵고 투자도 어렵고 이쪽에 보면 제조업 생산 보면 주력 산업이 이제 뭐 광주 보면 자동차, 전자, 타이어, 반도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자동차가 보면 미국 쪽에서 생산이 이게 많이 팔려야 되는데 이게 전미 자동차 협회에서 보니까 금년은 작년보다 좀 줄어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아 자동차도 보면 지금 올해 50만 대가 넘어서지 않을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출이 마이너스거든요. 그런데 생산은 그런 대로 좀 괜찮아져야 되는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이제 조선입니다. 네. 조선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조선을 저쪽 경남 쪽이나 저 같이 이렇게 묶어서 생각해서 여기 뭐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가 어려운 건 사실인데 석유수선 하나가 좀 문제였지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수주 물량이 적어요. 그래서 보통 거가 수주 물량이 1년 반에서 2년을 잡아놓고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한 1년 정도 될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걱정이고 지금 현재는 영업이익 쪽은 보면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예, 플러스 쪽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괜찮고 수출도 전반적으로 보면 자동차 조금 어렵고 뭐 조선도 지금은 플러스지만 이제 그게 좀 어려울 것 같고 철강도 좀 그럴 것 같은데 석유 정제나 석유화학은 단가 하락이 문제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역시 경제학 박사님이셔서 수치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외부적으로 최대 교역국인 이 중국의 성장률 둔화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국수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방금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은 기업한테 많은 큰 부담을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외부 여건적으로는 우리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중국과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특히 가까이에 있는 일본과의 그런 소녀상 문제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대내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들이 여러 가지 이 외교적인 갈등 문제로 인해 가지고도 경제가 굉장히 좀 짓눌려지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그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분기 경기 전망지수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68로 1998년도 외환위기 직후와 비슷한 이렇게 수치가 나타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것도 어렵기도 하지만 이러한 영향들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내년 경제 성장률을 2.6%로 예측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2005년 이후 3년 연속 2%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이 통계를 보면 197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시절에도 없던 일로 현재 경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는 저희들이 느끼고 있고 또 향후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남에 와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에너지 기업이라는 한전이 이쪽으로 입주해 있고 또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이 이쪽에 입주해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로 있게 된 그런 뭐 기후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재난 예방에 대한 것들을 서로 이렇게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후속적으로 기술 개발도 하고 또 그런 한전과의 연계를 통해서 우리가 기술도 개발하지만 뭔가 지역 산업을 이렇게 조금 성장시켜가는 그런 좀 동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올해 경제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전망해 주셨는데요. 경제 어려울수록 또 특히 어려움이 큰 데가 지역 중소기업하고 자영업자들이거든요. 네. 지역 중소상공인들이 그래도 그 어려운 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활로 찰 수 있는 정책과 또 실질적인 지원책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엔 이 회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강주와 전남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적 에너지 기업인 이 한전이 이쪽으로 와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기회입니다. 이로 인해 보다 많은 우리가 사업군을 이렇게 접할 수 있고 특히나 이제 뭐 에너지밸리 등 또 남구 뭐 도촌산단이랄지 저희 첨단 국가산단이랄지 진곡산단이랄지 또 이제 이 평동공단이랄지 하남공단 등 이런 그 산단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뭔가 미래의 먹거리 산업에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위기일 때일수록 사실은 우리가 움츠러들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계기를 위해서 도전하는 그런 이 몸정신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특히 이제 한전하고 저희들이 지금 에너지 미래 포럼을 만들어 가지고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한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산업군을 지역 산업과 연계해 보자 이런 류의 그 토론들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모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기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자면 위기이긴 하지만 지역 산업을 놓고 보면 이런 기회들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더 좋은 그런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회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그 위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위기라는 한자가 위험과 기회가 합성어거든요. 그게 위험, 기회. 그러니까 위기가 어떻게 보면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좀 될 수 있고요. 뭐 좋은 말씀 좋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보면 이제 기업가 정신 많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데 어려울수록 이렇게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뭔가 이렇게 나가는 게 어떨까? 저는 이제 그 아까 금융산업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융산업이 여기서 그렇게 발달을 했을까? 그걸 이제 그전 계신 분들한테 여쭤보고 해보면 여기가 이제 손재주가 많고 머리도 좋고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이게 어떤 틈새 산업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발전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금융 쪽으로는 뭐
외국의 자동차 업체도 우리한테 주문할 정도다 그런 얘기 하시길래 굉장히 좋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금융에 있으니까 이제 금융 쪽을 조금 어떻게 보면 지원 방안 뭐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광주 전남 지역에 보면 그 어떤 중소기업 대출 규모가 있어요. 근데 그 지역 총 생산이 보면 우리가 6.3%거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업체 수 비중도 6.4%고 종사자 수도 5.8%인데 이 금융 비중은 4.9%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좀 적죠. 그래서 이게 금융이 조금 여기가 이렇게 좀 혜택을 좀 덜 받고 있구나. 그런데 더 문제는 사실은 은행하고 비은행 금융기관 비중을 따져보면 여기가 14.5% 정도 돼요. 그래서 14.5%는 인천 경기가 9.3%, 대전 충남이 13.1%, 대구 경북이 12.5%, 부산 경남이 10.7이거든요. 좀 높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금리가 좀 높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이게 조금 어렵구나. 이게 금융 쪽을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거는 좀 이제 느끼고 조금 어려운 용어로 이제 저희가 릴레이션십 뱅킹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관계금융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게 이제 일회성 대출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여기 보면 뭐 지역사회 본부장들도 보면 여기 출신 많고 여기 기업들도 여기 많으니까 서로 이렇게 잘 알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기 그 기업이 필요한 금융이 뭐고 뭐 이런 거를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뱅킹 기법이라고 그래요. 은행 기법이라고 그러는데 릴레이션십 뱅킹 이런 걸 좀 적용을 해서 맞춤형 대출 상품이라든지 지속적인 유대 관계 속에서 나오는 어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또 정부 쪽에서도 요 중금리 대출을 많이 좀 지금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저는 뭐 판로 지원이 가장 기본이겠지만 회장님은 이제 판로 지원 쪽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겠지만 저로서는 금융 지원인데 금융 지원 쪽을 보면 조금은 은행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 편하게 생각하시고 자꾸 접해 보시면 조금은 더 금리 감면 혜택도 받으실 수 있고 또 중금리 대출 상품도 찾으실 수 있고 좀 그런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번엔 이 청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이 가장 지역에서 제일 큰 문제가 청년 실업 문제 같아요. 강주시에서도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청년 실업률이 갈수록만 높아져만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뭐 해결책이나 그러니까요.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장 와서 2년 반 정도 되면서 저희가 세미나를 좀 많이 하는데요. 그 세미나 중에 보면 이 청년 실업 관련해서 세미나도 좀 많이 하고요. 또 저도 신문에 기고를 뭐 청년 실업 관련, 청년 창업 관련 이런 기고도 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숫자를 한번 보니까 진짜 좋지는 않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보면 광주 전남이 각각 10.4%거든요. 근데 전국 평균이 9.3이니까 6대 광역시 평균도 10%니까 이거 비해서 또 굉장히 높고 청년 고용률은 36.2%가 이제 광주고 전남도 36.4%인데 전국 평균이 43%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굉장히 낮고 6대 광역시 평균이 40.9%니까 이거보다도 낮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청년 고용률이라든지 청년 실업률 문제가 왜 이렇게 생길까 저는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보면 미스매치 문제가 많아요. 청년들은 사실은 원하시는 게 아까 이제 회장님도 한 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공공기관을 또 많이 선호하고요. 또 대기업을 선호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고 싶은 데는 거기인데 그쪽의 일자리는 또 상당히 그렇게 제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괜찮은 일자리 영어로는 decent job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좀 괜찮은 일자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세미나를 해보면 여기 저 청소년들이 보면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대학 진학률이 다른 데보다 훨씬 높아요. 진학률 높죠. 근데 이분들이 수도권으로 가요. 또 수도권으로 가는데 취업을 또 수도권으로 하려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취업을 하더라도 또 수도권으로 전직하려고 하는 게 또 많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제 매번 제가 이런 자리에 있으면 한국은행의 어떤 지역 인재 채용 방식을 좀 써주면 어떻겠냐. 빛가람 혁신도시가 이쪽의 지역 청년들한테는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근데 이 공공기관들은 이게 우리는 전국 단위로 뽑지 여기를 뽑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한국은행도 전국 단위로 뽑지 뭐 이렇게 안 뽑은데 한국은행은
이게 할당제는 안 해요. 네. 20% 목표를 해요. 네. 이렇게 저희가 채용 인원이 예컨대 60, 70명 정도 되는데, 좋아. 그러면 지방은 조금 어려우니까 이게 우대를 해주겠다. 10% 정도 우대를 해줘요. 이렇게 뽑으려고 하는 목표가 20%인데 여기에 모자라면, 그래? 여기 어느 정도 들어온 지방 인재 중에 한번 10% 정도 그러면 커트라인을 더 줘봐. 그래서 커트라인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60, 70명 중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시작한 게 2010년에 한 명 이제 지방 인재가 한 명 들어왔는데 11년에 6명, 12년에도 6명, 13년에 8명, 14년에는 11명, 15년에도 11명, 16년에 8명 들어왔는데 최근에는 좀 뭐 비공개로 하겠다고 자꾸 그러긴 하는데 일단은 60, 70명 뽑으면 그래도 이 정도 지방 인재가 들어오거든요. 제가 본부에 있을 때 인사경영 국장을 해서 요렇게 좀 했었어요. 커트라인을 달리해서 한번 뽑아봤어요. 그런데 처음에 들어오면 좀 인재가 우리는 이게 이마에 뭐 너는 지방 인재다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돌아가긴 하는데 이렇게 적응하면서 그래도 잘해요. 대학도 보면 왜 지방 고등학교 이렇게 배정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 나중에 오면 잘하잖아요,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런 역량이 다 있을 것 같으니까 괜찮고요. 그래서 그런 이쪽 빛가람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이 이 지방 인재를 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방금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히나 이쪽에 지금 그런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상이 네. 심각하다. 네. 사실 중소기업에서는 사람 구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D 업종 우리가 네. 말하는 하기 어려운 업종에는 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네. 와서 그 자리를 메우고 네. 있고 우리 청년들이 사실은 이 자리가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자리를 사실 고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따져놓고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그런 임금 격차도 네. 큰 문제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뭐랄까 아까쯤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 사고가 네. 누구 자식은 애기서 뭐 대기업 갔는데 그렇죠. 너랑 똑같이 네. 4년제 정규대학 나와가지고 누구는 대학 네. 어디 가고 네. 누구는 어디 가는데 너는 차라리 노는 게 낫지 네. 거기 가려면 차라리 놀아라 네.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님들이 있는 걸로 볼 때 제 생각은 우선 부모들이 생각을 먼저 네. 바꿔야 된다. 그래야 요즘 청년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점 가장 저는 큰 문제점들로 도전 정신 네. 우리가 말하는 창의 정신이 좀 네. 부족하다고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일을 기피하는 현상을 조금 우리가 이렇게 바꾸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교육 단계에서부터 너무 오냐오냐로 이렇게 아이들의 생각을 고정시킬 게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볼 수 네. 있도록 자꾸 이렇게 힘든 일 네.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교육적 측면에서 아이들의 사고를 좀 바꿔줄 필요가 있다. 네. 두 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올 한 해 계획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나 뭐 기업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네. 해주십시오. 근데 저희는 뭐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은 이게 중앙은행입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 건물 보면 3층에 지역 경제를 연구하는 기획조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기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연구를 좀 많이 해주는 게 또 필요하겠고요. 또 저희 자금이 지금 4,300억 원이 매월 나가고 있는데 이게 좀 좋은 어떻게 보면 어떤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이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쪽에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고요.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매번 얘기하는데 저는 여기 어떻게 보면 그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그 전에 뭐 100만 대 생산 기지였는데 이름을 좀 바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밸리, 그 다음에 문화 컨텐츠 클러스터. 저는 이게 신성장 동력 산업이 뭐 이렇게 자꾸 뭐 얘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신성장 동력 산업이라고 봅니다. 가장 이 중에서 제가 보기엔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게 한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밸리입니다. 에너지밸리는 이제 2020년까지 500개 업체가 온다고 하니까 그것만 착실히 온다고 하면 우선 그 일자리가 늘어날 거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 소비가 늘어나고 다시 생산이 늘어나고 이렇게 순환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청년들도 많이 고용이 될 수 있고 뭔가 이게 이쪽의 활력이 되겠구나. 그래서 일자리 창출 투자 효과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아까 지금 회장님이 뭐 여기 기업의 어떤 자극 뭐 이런 걸 얘기하셨는데 저는 기업가 정신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할지 모르지만 좀 이렇게 도전하는 정신 뭐 이런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얼마 전에 보면 기업 활력법 해가지고 이렇게 중국하고 경쟁하는 여기 화학업체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고부가 가치 쪽으로 이렇게 나서는 거를 저희가 한번 이렇게 종합해서 본부에 보고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역시 화학업체라 잘하시네. 그래서 뭔가 이게 구조 전환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도전적으로 해야 되는 분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이게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인들이 조금 현상 유지나 뭐 이런 걸로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은 좀 이렇게 도전적인 정신을 가지고 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사실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서민들은 더 어렵다고 합니다. 새해 들어서 우리가 희망을 가져보자 하지만 점점 더 사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실은 예로부터 우리 민족이 보면 진짜 어려울 때는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이렇게 그런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렇게 해결했던 그런 저력과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 시기를 잘 극복하면 오히려 더 아침에 위기와 기회는 이렇게 상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위기와 기회를 같이 이렇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저희 전 직원들의 책상에 보면 저희들이 이 거한 사이라고 우리가 평온할 때 위기를 생각하자.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10여 년 동안 어려웠지만 이제 조금 나아지고 있는 듯합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어떤 품목으로 볼 때 그러다 보니까 혹시 직원들의 마음이 해이되지 않을까 해서 거한 사이를 늘 이렇게 주창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소비시장도 꽁꽁 얼고 청년 실업은 점점 더 늘어나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특히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또 노사가 서로 상생하는 프로세스를 가동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선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규제를 풀고 무엇보다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로 뛰는 서비스 행정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무엇도 도와드리겠다고 하는 봉사정신으로 귀를 열고 드려야 하며 함께 고통 분담을 하는 지자체와 정부가 있을 때 우리 기업들도 힘을 얻어서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기 또 어려운 시기 정말 기업인들이 보다 이렇게 가슴을 쫙 펴고 걸을 수 있도록 정말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이런 시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올 한해 지역경제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올해 역시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서민들의 삶을 살피는 경제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광주매일 애독자와 광주매일 TV 시청자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